자, 이번 시간에는 줄기와 잎그림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와 잎그림은 자료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막대 그래프나 꺾은 선 그래프로 표현할 수 없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때 사용합니다. 여기서 줄기와 잎그림, 이름이 좀 굉장히 독특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보죠. 여기에 조선시대 왕들의 재위 기간을 표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표에서 표를 보고 예를 들어서 어, 가장 많은 또는 가장 적은 재위 기간 이런 것도 찾을 수 있지만 찾기도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10년대 그러니까 10년부터 19년 사이의 재위 기간의 왕의 수를 알 수 있는 정보도 별로 없죠. 하나씩 세야 되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는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줄기와 잎그림입니다. 자, 먼저 이걸 이제 우리가 줄기와 잎그림으로 그려볼 건데 그 전에 먼저 하나의 용어를 좀 정리할게요. 자, 수많은 숫자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는 수의 수, 자료를 수량으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자료를 우리가 재위 기간이라는 수량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별량이라 부릅니다. 별량. 별량이란 단어는 자료를 수로 표현한 거예요. 재위 기간 몇 년 몇 년 몇 년에서 수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별량이라고 사용할 겁니다. 별량. 이거를 메모를 해주고요. 이 별량들을 어떻게 정리하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쉽게 전달할까인데,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줄기와 잎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조선시대 왕들의 재위 기간인데요. 자, 이 줄기와 잎으로 나누는데 이 줄기는 10의 자리로 나눠볼게요. 10의 자리. 재위 기간의 10의 자리를 줄기. 그리고 잎은 1의 자리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이런 정보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줄기와 잎그림의 오른쪽이에요. 표의 위쪽 오른쪽에 위 오른쪽에 우측 상단이 되겠죠. 이렇게 06 세로선이 있고 06 해서 얘는 6년을 나타내요 해가지고 요 줄기는 10의 자리 그 다음에 2분 1의 자리라는 것을 이렇게 정보를 줍니다. 모든 줄기와 잎그림의 우측 상단에는 이런 괄호에 내용을 적어주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재위 기간이 10년대 그러면 12제기가 1이 돼야 되겠죠? 몇 명인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둘, 넷, 여섯, 여덟. 근데 그뿐만 아니라 각각의 왕의 재위 기간을 모두 말할 수 있어요. 17년 1명, 그 다음에 14년은 2명, 이렇게. 14년은 2명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15년도 2명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이런 정보를, 구체적인 정보를 적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보다 우리가 이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요 2분 크기 순으로 적는 게 좋습니다.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크기 순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왕들의 재위 기간인데요. 줄기는 아까처럼 그대로 10년대입니다. 그러면 보니까 51년을 한 왕이 있네요. 영조예요, 영조. 영조는 51년 동안이나 왕이 머물렀고요. 그 다음에 영년이 있습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한 왕도 있어요.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10년대 아까 우리가 10년대를 봤잖아요. 10년대에 크기 순으로 나열하게 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적은 순서대로 재위 기간이 10번째로 짧은 왕도 구할 수 있어요. 10번째로 짧은 왕은 1, 2, 3, 4, 5, 6, 7, 8, 9, 10. 10번째로 짧은 왕의 재위 기간은 11년이구나.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분 가급적이면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정리하게 되면 막대 그래프의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미만도 둘, 넷, 여섯, 8명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10년에서 20년 미만도 8명으로 가장 많아요. 그리고 50년대는 1명이라는 구체적인 사실도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의 효과의 장점에 그다음에 구체적 자료들의 구체적 값까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번 만들어 보는 거를 해볼 건데요. 여기에 준순의 반 학생들 30명이 통학 시간을 조사해서 통학 시간을 줄기와 입그림으로 만들어 볼 건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직접 하지 말고요. 어, EBS 제공하는 이지 통계를 활용하도록 권장할게요. 자, 이지 통계를 찾아가 볼게요. 자, 이지 통계 여기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이지 통계를 검색하거나 아니면 EBS에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자료값만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자, 선생님이 자료값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10개만 한번 해볼게요. 10개. 자, 자료값은 뭐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자료값을 입력을 해요. 자, 10개의 값은 정확하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 목차를 보면 줄기와 입그림, 도수 분표표, 우리가 이제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될 건데 이걸 모두 그려줘요. 자, 첫 번째 줄기와 입그림을 클릭하게 되면 10의 자리를 줄기, 그 다음에 1의 자리를 2으로 크기 순으로, 크기 순이 아니네요. 이 크기 순은 크기 순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설정에서 정렬하기 오프가 되어 있죠. ON으로 하게 되면 이 입그림이 입이 크기 순으로 나열됩니다. 자, 그러면 통학 시간인데 제일 많이 걸리는 시간은 30분대가 4명으로 가장 많다는 걸 알 수 있고 20분대는 없어요. 그죠? 이렇게 줄기와 입그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 1, 세로선 2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12분을 나타낸다. 즉 줄기는 10의 자리, 2분 1의 자리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줘요. 그래서 한 땀 한 땀 줄기와 입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EBS에서 여기 이지 통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줄기와 입그림을 그려보길 권합니다. 이거는 선생님의 클래스룸에 있어요. 클래스룸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그걸 바로 링크를 클릭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해설하는 걸 보여줄게요. 자, 여기에 줄기와 입그림이 있는데 일교차를 한 달 동안의 일교차를 가지고 줄기와 입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입이 가장 적은 줄기 10이죠. 답변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일교차가 7도씨 이상 8도씨 미만인 날, 7도씨 이상 8도씨 미만은 줄기가 7일 때죠. 며칠이냐면 둘, 넷, 여섯, 여덟, 8일. 일교차가 10번째로 큰 날. 만약에 입을 크기 순으로 한다면 10번째로 큰 날은 자,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8.7도 라고 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8.7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또 풀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시간 관계상 일단은 매달 합계인데 여기서 요것만 할게. 2번 매달이 5번째로 많은 국가의 매달 합계인데요. 그러면 크기 순으로 자, 이게 10의 자리가 3일 때부터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5번째죠. 10의 자리가 2고 1의 자리가 4니까
5번째로 많은 국가의 메달 합계는 24개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줄기와 잇그림을 가지고 정보를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줄기와 잇그림의 장점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집단을 하나의 줄기와 잇그림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 두 팀의 야구팀이 있는데 선수별 장타 수를 하나의 줄기와 잇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때는 줄기를 가운데다 두고요. 그 다음에 잎을 왼쪽, 오른쪽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장타 수니까 자, 여기 숫자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숫자가 작으면 안 좋은 겁니다. 오케이? 이해됐죠? 자, 그러면 선택해 보세요. 만약에 감독이야. 그러면 K팀을 선택할래요? 아니면 D팀을 선택할래요? 말해봐요. 어느 팀이 잘하는 것 같아요? D? 장타자 수가 많은 팀이 잘하는 거예요. 장타자. 자, D팀은 장타 수가 3번, 4번, 4번 이렇게 장타 수가 적은 팀이고요. 근데 반면에 K팀은 장타 수가 56번, 54번, 48번, 47번, 42번. 어때요? 장타자 수가 모여 있죠. 그죠? 그래서 줄기와 잇그림을 이용해서 두 팀을 바로 비교할 수도 있어요. 두 팀 중에 잘하는 팀은 K팀이죠. 만약에 두 팀이 시합을 하면 K팀이 이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기와 잇그림의 한 그림에 두 개의 자료를 한꺼번에 넣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소개하는 것은 선생님이 방금 전에 보여준 이지통계예요. 자료를 입력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줄기와 잇그림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도수 분표까지 이렇게 계급을 나누고 그에 해당하는 도수들을 이렇게 차례대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요 이지 통계를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